우리가 오늘 할 것이 질병과 병원체입니다. 여기를 공부할 땐 질병과 같이 연관되어지는 병원체가 무엇인가? 그것만 나와요, 시험에. 그거 뭐예요? 암기. 그때 이 병원체가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 원생, 생물인지 아시겠습니까? 정확히 파악합시다. 거기에 보시면 일단 병원체의 구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병원체의 구분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다시 말해서 감염성인가 비감염성인가. 그러니까 얘는 혼자 독자적으로는 안 나와요. 기억, 니은, 디귿에 찬조 출연합니다. 여러분 고혈압은 1번이야 2번이야? 야 설마 고혈압이 전염된다는 놈은 없겠지 그지? 그런 거야. 당뇨병 감염돼? 그렇지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유전병이라든가 후천적으로 획득된 신체의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기는 병들은 자기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누구한테 감염받은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런 거 구별하는 거야. 시험에 그래서 얘들은 틀릴 일이 없어요. 뇌만 있으면. 알겠지? 거기 감염성 봐봐요. 결핵, 독감. 여러분 얘를 외워놓으세요. 정말 잘 나오는 순서예요. 결핵과 독감. 얘들 왜 외우라고 하는 줄 알아요? 병원체가 잘 나와요. 시험에. 알겠죠? 그 다음에 홍역. 많이 틀리는 거예요. 말라리아. 여기서 독감과 감기는 다르다는 거 알아주세요. 수면병이나 무좀은 좀 부끄럽죠, 그죠? 무좀도 이제 감염성 병이거든요. 어떤 뒤쪽에 나오는 수면병이나 뭐 스템파린이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고요, 여러분들이. 무좀도 역시 감염성 병이죠. 비감염성은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당뇨병이죠. 고혈압이죠. 혈압이 높은 애들이요.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다 보고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암이니. 그 다음에 나중에는 뇌졸중, 비만. 이런 것들은 다 비감염성 병이다. 그래서 구분 하나 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게 누구냐? 바로 얘입니다. 병원체의 구분. 이미 우리가 1단을 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통계를 배워왔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얘가 정확하게 누군지만 알면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일단 세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균은 원핵세포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원핵세포. 얘가 발달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진핵세포가 돼요. 근데 참고로 알고 있어요. 내신에서 나온 다음에 좀 깊게 나옵니다. 원핵세포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세포벽이라는 게 있고요.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꼬리가 달려 있고요. 요게 세포벽이죠. 식물세포벽은 셀룰로스죠. 얘는 펩티도글레칸이라는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세포벽이 있고 중요한 게 요겁니다. 이 안에 핵산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 봅시다.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놨는데 연결이 돼 있어요. 고리예요. 고리. 알았지? 근데 이 DNA가 핵막에 둘러싸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잘 들으세요. 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핵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을 곡해서 듣지 마세요.
핵산은 있습니다. DNA, RNA 있는데 핵막으로 둘러싸여서 핵의 구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핵이 없다는 뜻은. 알겠지? 바이러스도 핵산이 있는데 얘가 핵산이 없겠냐고. 그지? 그러니까 이 안에 DNA가 있는데 원형고리 모양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얘는 뭐도 있냐면요. 그 세포 소기관에 해당되는, 보세요. 길쭉길쭉한 리보솜도 있어요. 원기둥 모양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진핵세포에는 리보솜이 대단위체, 소단위체로 나눠져 있다가 단백질이나 이런 걸 합성할 때는 결합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길쭉길쭉한 원형 기둥 모양입니다. 원핵세포 리보솜은. 알았습니까? 요런 게 존재한다. 그래서 세균은 원핵세포이며, 그러니까 얘도 뭡니까? 사실은 생명체예요, 생명체. 알겠죠? 이것들이 모인 게 이제 세포 내 융합혈인데, 원핵세포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진핵세포가 된다고 해요. 그때 진핵세포는 핵이 존재합니다. 이중막으로 핵막도 존재하고, 핵공도 있고. 아시겠죠? 자, 일단, 얘는 생물이니까, 바이러스와 다른 점이 뭡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대장균 같은 것들이에요. 알았어요? 그럼 얘는 뭐도 있어요? 효소도 있죠, 이 안에. 물질돼서 가능하다니까? 생물이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는 효소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동화나 이화가 가능하죠. 바이러스가 여기 뚫고 들어오는 거야, 얘들아. 알았어? 얘를 숙주로 막 자기들이 증식해서 도망가는 거라고. 얘 죽이고.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중요한 말이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세포벽이 있고 핵이 없다는 표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어요? 핵막이 없다는 뜻이야. 뭐라고? 핵막이 없다라는 표현을 핵이 없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DNA나 RNA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고로 알고 있어. 얘들아, 여기 DNA 있다고 그랬죠? 이거 DNA거든, 이게. 얘들아, DNA가 있잖아? 그럼 RNA는 반드시 있다. 알았어? 왜? DNA에서 리보솜으로 그 정보, 단백질의 정보를 옮겨가는 애가 RNA이기 때문에. 근데 RNA 있으면 DNA 없어도 된다. 알겠니? 바이러스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DNA가 있으면 RNA가 있어야 되니까 걔는 없어도 돼요. 물질 대사를 못하니까. 효소가 없잖아요. 생물은 그래요. DNA가 있으면 반드시 RNA도 있다. 자, 질병 예를 봅시다. 질병의 예, 이게 중요하니까. 일단 누가 있어요? 거기 보이잖아요. 결핵이라는 게 있어요. 폐결핵이는 뭐든 결핵. 외우세요. 결핵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탄저병 괜찮고요. 콜레라, 장티푸스. 얘들이 다 누굽니까? 식중독 일으키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세균이에요, 세균 일종. 그 다음에 뭐 세균성 식중독, 세균성 폐렴, 세균성 이질.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좀 이해 안 되는 위궤양. 너는 혹시 헬리코박터라는 거 알아? 헬리코박터 들어봤니? 헬리코박터 있잖아. 그 어디 남양유업인가 거기서 마시는 윌 먹어봤어? 그게 헬리코박터를 죽이는 거거든. 위궤양의 원인 물질이야. 소화 안 되고 막 그러는 분들. 그 다음에 거기 뭐 디프테리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 외워놔. 탄저균 같은 거. 이제 이건 탄저균은 식물이 썩어 들어가는 거거든. 그걸 이제 양들이나 이런 거 초식동물이 먹으면 탄저균에 감염돼. 인간도 또 탄저균에 감염될 수 있어. 알겠어? 그 탄저균 예방 백신이 그래서 나온 건데, 뭐 이따 백신이 있다고 배우고, 지금은 요 정도 외워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알겠냐? 얘들은 뭐라고? 원핵세포야. 알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가 누구냐? 바이러스입니다. 얘는 생명이 아니야.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적 성질을 띠내지. 그러니까 어때? 원핵 생물보다는, 원핵 세균이라고 하는 이 원핵 생물보다는 좀 떨어진 애들이야. 근데 얘들이 뭐 증식 속도가 느리거나 그러진 않거든. 여튼 기본적으로 세균 여과기를 통과하니까 세균하고 바이러스를 보면 크기 차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 꼭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감기에 걸리잖아요? 그럼 아이도 걸려요. 바이러스가. 근데 엄마가 B형 간염균에 걸리잖아요? 아예 안 걸려요. 세균은 태반을 통과 못해요. 근데 바이러스 통과합니다. 여러분, 에이즈라고 들어봤어? AIDS? 들어봤어? 에이즈는 바이러스냐, 세균이냐? HIV야. 끝에 V로 끝난단 말이야. 바이러스야. 그래서 엄마가 걸리면 아이도 걸려. 알겠지? 그런 거 알아둬. 그 다음에, 거기에 바이러스의 모양 있잖아. 모양을 뭐, 이 원형에 요런 게 이제 있단 말이야. 요런 것들이 이렇게. 이게 달려있어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런 것들 달려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무슨 모양이냐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따는 거거든요. 얘는 단백질 껍데기와 뭐로 되어 있어요? 핵산으로 되어 있죠. 그죠? 특히 DNA 바이러스보다는 RNA 바이러스들이 훨씬 변이가 빠릅니다. 왜? DNA는 두 가닥인데 RNA는 한 가닥이잖아. 그래서 RNA가 훨씬 변이가 빠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다 알죠. 숙주가 있어야만이 증식이 가능하고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는 애라는 건 알고 있죠. 효소가 없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얘는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 왜? 효소가 없어서 그 숙주에서 증식을 할 수 있다. 자, 감염 방법이나 이런 건 몰라도 질병 예는 외워놓으세요. 질병의 예. 일단 감기. 질병 예. 여러분, 감기는 아데노바이러스 이렇게 얘기해요. 감기는 아데노바이러스. 독감은요, 인플루엔자라고 불러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종류가 다릅니다. 아셨어요? 독감 예방주사는 여러분들 맞은 적 있죠? 독감 예방주사 같은 것들도 바이러스가 다르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알았어요? 감기 예방주사가 아니라 독감 예방주사로.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또 시험에 나오는 거, 얘 있죠? 정말 많이 나와요. 이거 여러분 꼭 외워놔. 홍역. 이것도 바이러스입니다. 알겠죠? 홍역.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소아마비 종류 중에 바이러스 감염성 소아마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내신에서 나올 수 있죠. 소아마비. 이렇게 좀 독특한 것들은 예로서 꼭 알고 계세요. 이거는 기출문제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에이즈. 얘는 HIV 바이러스라고 해요. HIV 바이러스. 알았지? 그 다음에 메르스, 사스. 그 다음에 요즘에 유행한 게 뭐였지? 코로나. 이런 애들이야. 코로나까지도. 여러분 알겠어? 이게 바이러스다. 코로나 같은 것도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 사스나 메르스 바이러스야. 걔들이 전이 돼서 이렇게 진화돼서 여기까지 온 거야. 알겠죠? 그러면 우리 이런 거 봐봐. 세균은 뭘로 치료하냐? 얘 치료는 항생제로 치료하지. 세균을 잡는 거야. 얘는 뭐야? 항바이러스야. 달라. 요런 거 구분해서 꼭 암기해놔. 알겠지? 자, 이제 원생 생물을 봐봐. 여기부터는 약간 시험에 좀 약간 안 나오는 거지만 원래 이 마이너 리그 애들이 내신에서 나오면 니네 점수를 깎어. 원생 생물은 누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단세포인데 세포 하나로 진핵세포야. 원핵세포보다는 발달했지. 얘는 뭐가 있다? 핵이 있다라고 얘기해.
핵이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 핵이 있다 없다는 뭐의 유무야? 핵막의 유무야. 핵막, 이중막이 있어서 핵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특히 진핵생물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 원핵세포들이 모여서 진핵생물이 됐다. 그 유명한 게 이제 생체에서 여러분들 배우는데 그 유명한 이론이 뭐냐면 원핵세포 중에 독립영양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속영양생물이 있다. 근데 종속영양생물은 어떤 놈들이냐면 남의 물질을 잡아먹어야 사는 놈이야. 알겠어? 너 같은 애가 종속영양생물, 먹이를 먹어야 되는 거지. 근데 독립영양생물 어때? 햇빛을 받아서 스스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애들이지? 너희들 우리 세포에 이 사람들 세포 아니면 식물 세포에 똑같이 세포 호구라는 소기관이 누구냐? 미토콘드리아지? 그치? 그 미토콘드리아가 얘랑 똑같은 모습이 하고 있어. 이중막 있죠? 거기에다가 그 안에는 진핵세포에 있는 리보솜과 다른 리보솜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자체에도 DNA가 있습니다. 식물세포에도요. 미토콘드리아 말고 엽록체가 존재하죠? 엽록체도 또 독립적 DNA가 존재해요. 그 안에. 알겠죠? 그 세포 주기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겠지만 그런 소기관이 2배로 늘어나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진핵세포는 원핵세포들이 모여서 된 것이다 라는 썰이 있죠. 세포 내 융합설이라는 썰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 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뭐 기생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여러분들은 뭐만 중요해요? 질병 예입니다. 말라리아. 이거 외워놓으세요. 말라리아. 자, 말라리아는 원인체가 누구예요? 모기죠, 모기. 그죠? 그래서 수면병이 있습니다. 이 수면병은 체첸팔이라는 애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애가 계속 옮기거든요. 이 정도만, 말라리아 정도만. 그리고 수면병도 있다는 거. 팔에 의해서 옮겨지는 거. 알겠지? 그리고 아메바성 이질. 아까 이질은 어디서 배웠어? 아까 이질 어디서 배웠어? 이질. 세균성 이질에서 배웠잖아. 아까. 그치? 세균성 이질에서 배웠는데 아메바성 이질이 있어. 그럼 세균은 원생생물이고 원핵생물, 쏘리. 원핵생물이고 얘는 원생생물은 아메바. 단세포적인 진핵생물이니까. 그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건 알아도.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곰팡이. 덥지? 그치? 덥다. 문 좀 열어놓을까? 창문 잠깐 열어. 넘어가세요. 밖으로 내면 되거든? 그거 내려. 그거 위에 있는 방충망. 팔이 들어온다. 그거 아니고 위에 있는 거죠. 괜찮아. 그냥 냅둬. 그거 냅두고 그것만 밀어놔. 그렇지. 너는 그거 내리고 걱정하면 안 돼. 그렇지. 바로 위에 있어. 그거 내려. 아, 시원하네. 더우니까 졸리지. 그지? 그런 거야. 자, 여러분. 곰팡이가요. 여기서 제일 진한 애예요. 다세포거든요. 거기 보면은 곰팡이는 가장 중요한 게 다세포 진핵생물. 얘는 단세포보다 훨씬 진하다는 애예요. 얘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게 무좀. 무좀 외워놓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써있는 뭐 칸디다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염증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막 칸디다증 자체가 피부 근처에 머물러서 염증을 일으키는 애거든. 이것도 역시 곰팡이 일종입니다. 그냥 가끔 잘 나오는 게 얘입니다. 변형 투용. 자, 여기서 누구보다도 작은 게 누구냐 그런 얘기예요. 얘가 제일 작아요. 변형 투용이. 바이러스보다 더 작으니까. 얘는
어떤 생명체 아니면 무생물 이런 거보다는요, 그냥 유전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얘는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입자거든요. 얘가 아까 세균보다 작은 이 바이러스보다도 작다는 거. 이 크기 비교도 가끔 나오거든.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보면 저기 있잖아, 소, 광우병, 그게 얘야. 변형 프리온. 알겠지? 그래서 거기 보면 사람 이름을 써놓은 거는 크로이치벨트라든가 야콥이라는 사람이라든가 소의 광우병, 양의 스크래피 이런 애들. 광우병이 아주 대표적이다. 얘는요, 옆에 있는 세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퐁퐁 뚫린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감염 방법을 보면 얘를 섭취해서 그래요. 몸으로 섭취해서 뇌로 얘가 침입해가지고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프라이온이 있는데, 정상 프라이온이 있거든. 근데 이 정상 프라이온이, 프라이온이래. 프라이온, 정상 프라이온이 변형 프라이온으로 변하는 현상. 알았어? 변하는 현상을 신경전 해보자는 거야. 야, 나하고 변형 프라이온으로 변해서 그 조직 전체가 변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변형 프라이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변형 프라이온이 되게 웃긴 게요. 끓인다고 원래 단백질이 끓이면 비환화성 물질로 되는데 끓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섭취 안 하는 게 최고야. 옛날에 그래서 막 촛불 집회하고 막 광우병 집회 그거 다 거짓말이었잖아. 사실 광우병이 그게 그렇게 쉽게 걸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뭐 정치적으로 이용됐다 해가지고 되게 많았던 게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은 이제 안 나오는 거야. 거기에 질병의 감염 경로와 예방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접촉을 막고 마스크를 쓰고, 알겠어? 그리고 손을 씻고 뭐 이런 것들이 경로 예방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 간접적인 거는 뭐 솔직히 음식물에 이런 것들 다 씻어 먹고 이런 거지. 직접적인 건 그 감염자하고 접촉하는 걸 피하고 이런 거고, 우리가 충분히 코로나 때 다 겪었던 것들이야. 시험 문제를 풀자 이쪽은 절대 틀릴 일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다 그걸 몇 년을 살아왔잖아 지금 계속. 니들이 코로나 세대지? 맞지? 니네 선배들은 체육대 한 번 못하고 졸업했잖아. 그거 알지? 수학여행도 못 가고 졸업하고. 그죠? 니네는 지금 당장 수학여행을 가져. 니네 언제 가냐? 다음 주. 제일 불쌍한. 아니야. 원래 한참 남은 애들이 기분이 좋은 거야. 갔다 와봐야 되나? 춥지. 이제 꿈도 없고. 니네 어디로 가? 야, 제주도를. 야, 우리 때는 불국사였는데, 아이씨. 오이씨. 야, 그거 얼마나. 야, 우리가 뭘 타고 가,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야. 니네 비행기 타고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학교를 떠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제주도. 나 여태까지 제주도 한 8번 넘게 갔는데, 날씨 맑은 적이 딱 한 번 있었어. 어때는 1시간 동안 비행기가 착륙 못해갖고, 바람이 너무 세갖고, 착륙하고 나서, 그 100여 명이 막 박수 쳤다. 살았다. 그 정도 날씨가 되게 안 좋았거든. 내 왼쪽 무릎에 상처가 푹 파진 게 있거든. 거기는 감귤을 우리 가로수처럼 심어놨어요. 가로수에 있는 감귤은 절대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까보면 귤 맞아요. 근데 두께가 한 0.5cm 돼요, 두께가. 그 500원짜리 쓸면 쓸려요. 근데 안 먹는데요, 사람들이. 그 만약에 귤이 이만하거든요? 친구한테 던지면 그 친구 죽을 수도 있어요. 돌멩이. 근데 그 다음 천혜향이나 이런 뭐 금귤 같은 게 막 질문해 엄청 많아요. 반박으로 삐져나오고. 제가 그때 어떤 저기 콘도나 거기를 갔는데 시내에서 안주를 사고 가야 되는데 안주를 놓고 온 거야. 술 취하고 술만 들고 온 거예요. 야, 안주 어떡하지? 그래서 옆에 집에 막 감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저 따올게. 조심하세요. 걔들은 담 밑에 고랑을 파놨어요. 바로 고랑이 그게 0.5m 정도 됩니다.
그 술 취한 놈이 그 따라갔다 빠진 거야. 그래서 이거 살이 파여갖고 근데 그 술 자체가 모르잖아. 아 좋다고 막 그걸 술 먹고 완전 먹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침대가 벌겋더라고. 살인사건 현장처럼. 열심히 빨고 왔습니다. 착하잖아. 열심히 빨았어요. 또 거기 간 밑에 조심하세요. 괜히 귤 따라갔다 빠져갖고 또 선생님 여기 작살났어요. 꼭 있다니까 한 그릇씩. 돌멩이에 다친 놈이. 자, 병원체 쪽은 됐습니다. 넘겨보세요. 이제 아주 여러분들한테 가장 업보로 찾아야 될 우리 몸의 방어작용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좀 아주 정확하게 공부하세요. 그리고 암기는 바로바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지금 우리가 병원체 배웠잖아요. 이것들이 바이러스가 됐던 아니면 세균이 됐던 아니면 진핵세포, 곰팡이 누구든 간에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DNA 구조와 다른 조직이 들어온다.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방어가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일단 관문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무조건 막는 관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전략적으로 한 놈만 패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걸 선생님이 딱 구분을 해줄 테니까 잘 보세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방어작용을 배우잖아요. 가장 쉬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 야, 우리 몸에 병원체가 들어가면 혈구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달려나오냐? 병원체 잡는 애. 저 백혈구야. 니네 병원 가서 배 아파하고 병원 가잖아. 피부 뽑아. 왜 뽑을까? 정상인은 1세제곱밀리미터당 6,000개 정도의 백혈구가 있거든. 근데 그게 23,000이나 4,000 정도 가잖아? 그럼 맹장이야. 너네 맹장이 충수염이라고 하지. 염증이 생긴 거지. 그럼 뭐가 침입한 거야? 세균이 침입한 거야. 그래서 몸에 백혈구 숫자가 늘어난 거거든. 그럼 바로 수술하는 거야. 충수염. 근데 배가 아픈데? 백혈구 숫자 정상이야? 그럼 이제 순간적인 장 트러블까지. 그치?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봐라. 우리가 몸 안에서 세균을 잡는 걸 식균작용이라고 해. 이 식균작용과 이걸로 나뉜다니까. 면역으로. 가장 큰 그림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식균은 백혈구 같은 대식세포들이 하는데 얘들이 자, 사정 봐가면서 잡느냐? No. 들어오는 즉시 다 잡아버려. 알았어? 그럼 면역은 뭐냐? 걔들을 기억까지 해. 뭐 공격도 하지만 기억도 했다가 걔가 또다시 침입했을 때 한꺼번에다가 잡아주기는 해. 걔만 잡아. 그렇게 우리 어떤 병원균에 대해서 특정 병원균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다가 걔를 잡을 수 있는 물질을 내보내는데 그 군대를 항체라고 해. 항체. 그러면 얘도 군대고 얘도 군대잖아. 그치?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울 게 백혈구 같은 대식세포들이 우리 피부로 처음에 1차 관문 침입하는 것들을 막 잡을 때 걔들이 그냥 잡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정보를 이 림프구 쪽, 면역이 림프구가 나오거든. 림프구 쪽으로 전달해주는 또 매개체가 있어. 걔가 각각의 림프구에 전달해주면 그 림프구는 독자적 행동을 하거든. 이거를 특이적 반응이라고 해. 얘를 뭐라고 한다고? 특이적. 그러니까 얘는 공격 목표가 정확해. 얘들은 뭐라고? 비특이적이라고 해. 그냥 싹 잡아들여. 식균. 알겠어? 참. 몸 안에서 죽이면 식균인데 몸 밖에서 죽이면 뭐냐? 그건 살균이야. 여기 질문. 위에 위액이 나오지? 근데 위액은 염산도 있잖아. 염산이 무슨 작용한다고 그래? 살균 작용한다고 그래. 그럼 위 내부는 몸 밖이야, 몸 아니야? 몸 밖이야. 살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소화기관 있지?
거긴 다 몸 바뀐 거야, 사실은. 그 소화액이 그걸로 분비되잖아? 외분비선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호르몬은 뭐야? 다 내분비선이야. 혈관을 통해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결국 소화액은 침이랑 똑같은 거야. 침 뱉을 수 있잖아, 밖에다가. 외분비선이다. 참고로 알고 있어. 자, 그러면 방어작용의 커다란 구분을 한번 봐봐. 자, 방어는 우리 몸을 지키는 작용을 모두 방어작용이라 하고, 이 방어를 큰 의미에서 방어이면 조금 구체적 의미에서는 면역이라고 불러. 면역력 강화 이런 말 선전에서 많이 봤지? 그래서 뭐 팔대? 면역력 강화 뭐 팔대? 동호야 뭐 먹어봤어? 엄마 아빠가 너 몸 약하다고 뭐 안 줬어? 홍이장군 뭐 이런 거 안 주지? 그 홍삼 이런 거 먹잖아. 그게 면역력 강화를 하는 거거든. 몸의 방어작용에 힘을 세게 하는 거야. 거기 방어작용의 종류를 한번 볼래? 자, 방어작용의 첫 번째 종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개로 나누지. 비특이적 방어와 특이적 방어로 나눈다. 이거부터 한번 찾아 들어가 봐. 먼저 비특이적 방어는 구분을 하지 않고 싸그리 때려잡는 거야. 그래서 뭐 여기에 관여하는 걸 보면 너희들이 하는 게 피부 있지, 피부. 피부에 점막 있지. 하다못해 니들 침에 들어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콧물도 마찬가지고 눈물도 마찬가지야. 그런 피부, 그 다음에 점막, 끈적끈적한 거. 피부도 일단 외부 것들을 차단시켜주고, 그지? 그 다음 점막도 있고, 거기에 있는细菌 작용 누가 하지? 대식세포가 넣었잖아. 우리가 구체적인 대식세포 중에 누구? 백혈구를 알고 있잖아. 그지? 이런 애들이 하는 것들이 비특이적이다. 얘들은 뭐라고? 종류와 무관하다. 닥치는 대로 죽인다. 이런 얘기. 싹 잡아들여. 알겠지? 혈관 내에서 혈관 밖에 있는 조직까지 다 움직여.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광범위해. 빠르고 광범위하다. 우리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상처가 고름 생기는 거 있죠, 고름. 그게요, 병원균과 백혈구의 시체예요. 노란 게. 알겠죠? 자, 그럼 특이적 방어는 뭐가 있느냐? 이 특이적 방어는 말 그대로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눠요. 체익성 면역하고요. 세포성 면역으로 나눠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전체예요. 알겠죠? 실제로 여러분들 요거 정도는 알고 들어가자, 얘들아. 특이적 방어라고 하는 건요, 공격 목표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애들인데, 체익성 면역은 무엇을 하는 애들이냐면, 얘를 하는 애들이에요. 항원, 항체 반응을 하는 애들이 체익성 면역이라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얘가 별 5개를 줘도 무방하죠.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세포성 면역은 병든 세포나 거대 세균들을 잡아 죽이는 건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얘들을 암세포 같은 걸 말하는 거야. 이런 애들을 직접 공격. 그리고 거대 병원균을 잡는다고 그랬는데 HIV가 아까 에이즈 바이러스였죠. 걔도 얘가 공격해요. 그럼 얘가 누가 도대체 체액성 면역을 누가 세포성 면역을 하냐? 자, 얘들은 림프구가 한다고 그랬죠? 얘가 B림프구가 합니다. 얘는 T림프구가 해요. 자, 얘들이 성장하는 곳에 장소를 딴 이니셜이에요.
본스멜로 뼈 골수에서 자라는 애들이 비림프구고 티머스 가슴샘 거기서 만들어진 게 티림프구인데 항원항체 반응을 하는 건 비림프구고 얘는 티림프구니까 여러분들 요거만 암기합시다. 뭐라고? 우리도 지금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갈 채비를 세팅하죠. 채비 세팅 이거요. 채비 세팅이야. 꼭 기억해. 체액성은 비림프구, 세포성은 티림프구야. 오늘 이거 배울 거 다야. 전부 면. 특히 체액성면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자세히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았죠? 그 페이지 156쪽에 맨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피부와 점막에 하는 일, 그 다음에 식세포, 대식세포 때 하는 일들은 쭉 읽어보세요. 먼저 피부 어떤 겁니까?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피부에서 분비되는 외분비선에서 나오는 땀, 눈물, 침 이런 거에는 누가 들어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라이소자임이 들어있습니다. 알겠어요? 이 라이소자임이라는 놈은 세포벽 펩티도글리칸을 부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지금 웃기는 게 여러분 독사한테 우리가 물리면 독에 감염되죠. 니들도 독사를 물면 그 독사도 독에 감염됩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물어요. 독사 오면 같이 물어. 걔들도 죽어요. 알겠습니까? 그 코모도 도마뱀 알아요? 여러분 코모도 도마뱀 살아있는 거대 공룡이라고 하잖아. 걔들이 다리가 빠르고 느려요. 빠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닭장하고 때문에 못 쫓아옵니다. 근데 코모도 도마뱀이 걔들보다 수백 배나 빠른 사냥 이런 것들을 사냥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숨어 있다가 우는 거예요, 다리를. 툭! 그럼 얘가 이 침이나 외액에 잔뜩 있던 그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감염이 돼서 얘가 가다가 쓰러져요. 그럼 냄새를 맡고 쫓아오고. 걔들은 뼈도 안 남깁니다. 긴 뿔이죠. 그것도 상쾌하고. 걔들은 소화가 왕성해서. 자, 결국 무슨 얘기냐? 피부나 점막에, 피부에서 분비되는 외분비선의 물질도 뭘 갖고 있다? 라이소자임이라는 세포벽, 세균의 세포벽을 무너뜨리는 물질이 들어있다. 그래서 세균의 침입을 막는다. 무슨 방어? 비특이적이에요. 상관없잖아요. 어떤 세균은 다 죽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피지샘이라고 있어요. 피지샘에서 산성물질이 분비되면 세균이 살 수가 없어요. pH가 떨어지면 세균도 어차피 뭐가 있어야 돼요? 효소가 있어야 쟤들도 물질들을 하는데 pH를 뚝 떨어뜨리면요 웬만한 효소를 다 죽습니다. 원래 중성일 때 알칼리성이 활동이 활발하거든요. 자, 점막 보세요. 이거는 우리 피부 근처가 아니라 안쪽 기관이 있죠. 코 속이나 눈 안쪽, 귀 안쪽 이쪽 좀 얇은 표면을 갖는 곳에 있는 방어작용을 말합니다. 그쪽에서 끈끈한 액들이 좀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이 살짝 덮여 있어서 일단 덮여 있다는 건 점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점도가 높으면 미생물들이 타고 지나가기 버거워요. 끈적끈적하니까. 알겠죠? 그런 방어작용도 일종의 비특이적 방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끈적끈적한 애들은요, 코 같은 경우는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합니까? 재채기 하죠. 알아요? 재채기 같은 거 누가 주라고 그랬어? 무조건 만사. 재채기 어디 있어요? 목 위쪽에서 하잖아. 연수가 좀 주라고. 그리고 뿜어내는 거야, 밖으로. 재채기 할 때 사람 보고 하면 병원균 다 뿜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 명심해. 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 점막에는요, 여러분 뮤신이라는 거 알아요? 뮤신? 원래 음식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유문불한 데가 있고 분문불한 데가 있는데요. 이 식도를 따라 음식물이 넘어가면 위에 자극적 신호를 보내가지고 뮤신이 점막을 형성해요. 그 점막이 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걔들이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세균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 거기서 죽는 활동은 뭐죠? 살균입니다. 살균. 몸 바뀌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피부와 점막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막 활동이라는 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출입문이에요, 거기가 다. 피부도 그렇죠, 코 속도 그렇죠, 점막, 그러니까 안쪽, 우리 소화기관 안쪽도 어차피 몸 바뀌기 때문에 거기 있는 소화기관 바깥쪽에 있던 점막들도 뭐 위벽에서 분비되는 뭐 뮤신 같은 것도 다 비특이적 반응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 가장 이제 우리 몸으로 침투한 애들 잡아내는 거죠. 그렇게도 침투가 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대식세포들이 나갑니다. 이 대식세포는 위족운동을 하기 때문에 원래 혈구 중에 덩치가 제일 커요. 그런데 그 혈관벽, 그러니까 우리가 혈관이라고 하는 동맥, 정맥이 그 혈관벽, 림프관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체액으로 존재할 수 있거든, 체액에도. 거기다 다 잡아봐, 죽여요. 막 잡아서. 걔들은 보통 리소솜이라는 효소들, 그 소화기관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가수분해 효소를 갖고 있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잡아서 끌고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 대식세포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애들 분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의 DNA 구조를 그 대식세포 어느 한 곳에 꽂혀있는 보조 T 림프구라는 애가 정보를 분석해요. 그 보조 T가 대식세포에 붙어 있다가 얘가 모두 분해하면은 떨어져 나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이 둘한테 가요. B림프구, T림프구에. 정보를 주는 겁니다, 얘가. 정보를 주면 B림프구는 항체를 만들고, T림프구는요, 어떤 놈이야? 어쩌고 가서 걔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여기서 중요한 거. 비특이적 반응이 특이적 반응으로 넘어가는 매개체가 누가 담당한다? 바로 보조 T예요. 원래 T림프구는 원래는 하나예요. 근데 이게 분화되면서 하나는 독성 T, 또 하나는 보조 T가 되는 거죠. 독성 T는 특이적 면역에 관여를 하고, 보조 T는요, 이런 것들이 특이적 면역에 관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까 에이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죠. 이 면역이 결핍된다는 뜻이 뭔 줄 알아요? HIV 바이러스랑 1대1 맞짱 뜨는 애가 누구라고 그랬어? T지. 독성 T야. 둘이 맞짱을 뜨거든? 서로 죽고 죽여. 그런데 증식 속도가 HIV가 훨씬 빨라. 그럼 T림프만 죽이거든? 그럼 T림프가 독성 T만 죽느냐? 아니야. 보조 T도 죽어. 그럼 어떻게 되냐? 무기는 엄청 많은데 누가 들어왔는지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없는 거야. 이게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야. 알겠지? 자, 본격적으로 5분 있다가 진행하도록 하자. 자, 페이지 157쪽에 잠시 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염증 반응인가 한번 보세요. 자, 염증 반응이 보면 피부나 점막이 손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병원체가 몸속으로 침투를 하게 되고, 그럼 그쪽으로 뭐가 몰릴까요? 백혈구가 몰리겠죠. 그렇게 되면 혈액량이 급증하게 되고 그쪽이 붓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붓는다는 건 열을 높인다, 혈류량이 많아지고 우리가 뜨거우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똑같아요. 상처 부위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붓고 이런 것을 염증 반응이라 하고요. 외부 병원체에 대한 우리 방어군들의 활동 중이라는 표시예요. 알겠지? 근데 그 염증이 좀 가시면 이제 붓기가 가라앉고 그렇게 되는 거죠. 딱쟁이가 앉고. 그러니까 통증, 특히 거의 염증이 치료될 쯤엔 가려움으로 바뀌죠. 그게. 살살살 가려움으로.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순서가 하나 있는데, 염증 반응에 보시면 자, 손상 부위에 비만 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방출된다고 그래요.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혈관을 확장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 투과성이 확장이 되면 그 막 사이에 투과성이 증가해가지고 백혈구나 대식세포들이 통과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이 혈류량도 많아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혈관벽의 확장도 크게 해서 거기에 투과성도 크게 해서 백혈구
대식세포 이런 애들이 막 넘어와서 얘들을 치료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게 알러지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꽃가루나 이런 걸 세균으로 인지해가지고 히스타민 분만이 많아지면 쓸데없이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쓸데없이 대식세포들이 몰려서 가려워져요. 그 부분. 이게 알러지의 효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차 그 통증 때는 모르는데 그게 반복되면, 그래서 보면 꽃가루 알러지나 계절에 따른 알러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바로 이 히스타민 반응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지?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얘를 배웁니다. 자, 특이적 방어 장애를 배웁니다. 여태까지 비특이적 배웠잖아요. 피부라든가 점막이라든가 식균작용이라든가 이런 걸 배웠는데, 특이적 반응에 우리는 림프구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림프구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B림프구랑 T림프구요. 자, 거기 보시면 실제로 림프구는 백혈구의 일종이에요. 같은 혈구입니다. 근데 얘들은요, 일단 백혈구는 따지지 않고 다종류의 어떤 병원균들을 때려잡는 거에 반면 얘는 인지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침입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애들이죠. 거기 보시면 B림프구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B림프구는요, 생성 장소가 골수예요. T림프구는 어딘 줄 알아요? 똑같습니다. 골수입니다. 본스멜로.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성숙하느냐? 성숙을 역시 골수에서 성숙을 하고요. 얘는 가슴샘에서 성숙을 해서 티머스 본스멜로라는 이니셜을 따게 됩니다. 알겠죠? 문제는 여기서 얘들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느냐면 항원, 항체 반응을 만들게 됩니다. 요게 오늘의 키포인트 하이라이트예요. 그리고 얘들은 다시 독성 T나 보조 T로 나뉘는데 여기서 정보의 전달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 했어요? 보조 T라고 했죠. 그리고 병원 세포를 직접 공격하거나 병든 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건 독성 T고요. 알겠죠? 얘들 모두가 그러니까 T림프구 중에 독성 T하고 B림프구가 바로 특이적 면역이에요. 얘는 정보 전달. 어디 있는 정보를 전달해준다? 대식세포에서 습득된 정보를 T나 B에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이 바로 보조 T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먼저 항원, 항체 반응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누가 있냐면 항체가 있는데요. 항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항체가 있는데 밖에 이런 애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뭘로 할까요? 좀 이상한 애로 하자. 얘는 잡기가 좀 애매한데. 약간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가. 우리 몸하고 전혀 상관없는 애. 자, 보세요. 항원은 얘들을 말해요. 외부에서 침입하는 애들, 우리 몸으로 침입하는 애들을 항원이라고 그러고, 우리 몸에서 우리를 지키는 방해균 역할을 하는 애들이 항체인데, 이 항체가 되려면 봐요. 이러한 무기를 장착해야 되는 거죠. 이런 무기를. 이거를. 얘들 어떻게 장착할까? 이렇게 생긴 무기를 장착해야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자, 봐봐요. 라지 A 항원, 라지 B 항원, 라지 C 항원이 있다면, 잘 봐요. 얘가 여기에 딱 장착이 된 애가 항체예요. 그러니까 A를 장착한 항체는 라지 A만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스몰 B를 장착한 항체는 라지 B만 공격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항원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애들. 원. 알겠죠? 항체는 우리 몸 안에서 작용하는 우리를 지켜주는 애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항원 항체 반응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느냐, 거기 보시면 항체의 구조로 양쪽에 짧은 사슬, 긴 사슬이 연결된 Y자 모양의 고리가 보이죠. 거기에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에 따라서 그쪽 항원하고만 결합을 합니다. 결합 부위는 비림프에서 만들어져 나오는데, 비림프 자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뒷장에 가보시면 나오겠지만, 넘겨보실래요? 얘들은요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요. 자, 이거를 체액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체액성 면역은 누가 한다고요? 비림프구가 한다고요. 자, 비림프구는 누가 오게 되면 정보를 받습니다. 보조 T 림프가 와서 정보를 주면 얘가 분화된다고 그래요. 분화. 이 분화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자가 운동성을 갖는 것도 분화된다고 해요. 세포의 모양이 변하는 걸 말하는데,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이런 세포들도 단백질이 되겠죠? 형질세포가 뭐 하는 아이냐? 얘를 만들어내는 애예요. 바로 저기서 라지 A인지 라지 B인지 무기를 장착하는 애들이 형질세포입니다. 여러분, 항체의 주성분이 뭐야? 이 항체 주성분 단백질이거든? 그러면 단백질을 합성하는 소기관이 뭐지? 리보솜이잖아. 형질세포에는 리보솜이 엄청 많아. 다른 세포보다도 리보솜이 엄청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백질을 형성하니까. 이 베트남아, 다낭 갔다 왔지? 아니야. 사이공? 어디 갔다 왔니? 타롱베이? 아, 태국이구나. 얘가 공장이라고. 알겠어? 얘가 공장이야. 이 형질세포는 항원이 다 제거가 되잖아? 그러면 사라져. 몸 안에서. 그러면 그 항원에 대한 정보를 누가 기억하냐고? 얘가 기억하고 있어. 얘가 항원의 몽타주 역할을 하는 거야. 몽타주를 얘가 기억을 한단 말이야. 알겠어? 자, 이런 걸 1차 면역이라고 해. 1차 면역. 알겠어? 자, 이렇게 됐을 때 누구만 남는다? 기억세포만 남는 거야. 근데 2차 면역이 되면 재차 침입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이 기억세포가 이렇게 분화돼. 또 다른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항체가 만들어지겠지? 이 속도가 훨씬 빨라. 얘보다 이때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그걸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자, 세로축이 항체의 농도라고 하자. 그러면 처음에 침입을 한다는 거야. 요 정도에서 병영군이 침입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 그다음 항체가 터져. 이렇게 돼.
그러다가 2차 침입을 하잖아. 똑같은 병원이 2차 침입을 하게 되면 얘는 갑자기 이렇게 돼. 알겠냐? 야, 여기를 뭐라고 읽는다? 비특이적 방어라고 하는 거야, 여기를. 알았어? 여기서 누가 활동한다고? 대식세포가 활동을 하는 거야. 이 병원균을 막 대식세포가 잡아. 그러면 그 정보를 누구한테 줘? 보조 T한테 준다고. 그럼 그 보조 T가 B림프랑 독성 T로 가는 거야. 그럼 B림프는 그걸 받아서 형질세포와 뭘로?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는데 만들어진 속도가 그렇게 크진 않아. 알겠지? 물론 여기다 그래프 하나를 더 그린다? 이런 그래프 하나 더 그리고 커지는 거. 이게 단백질. 무엇냐?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를 말하는 거야. 같이 커진다고. 그러다가 뚝 떨어진 애가 형질세포고 그냥 유지되고 있는 애는 기억세포야. 알겠지? 그런데 2차 침입을 하게 되잖아. 그럼 남아있는 기억세포가 분할을 하는 거야. 형질세포와 또 다른 기억세포. 그래서 항체 생성수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지. 금방 잡아버리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뭐라고? 체액성 면역이야. 체비. 알았니?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냐. 봐. 자, 얘는 병원균 X야. 그래서 X가 2차 침입을 일으켰지만 만약에 Y도 1차 침입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애는 뭐야? 이건 Y의 항체라고. 이건 Y. 왜? X는 2차 침입 때문에 기억세포가 있었고 이런 현상을 보이지만 Y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1차 침입이잖아. 무슨 말일까? 아, 이 항체는 X만 공격하는 항체라는 거지. 기억세포가. 알았어? 그럼 Y도 지금 이 정도 가면 2차 침입한 걸 봐서 아, 기억세포가 있다 없다를 나중에 판단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X, Y, X 하나만 인식시켜 놓으면 Y를 넣든 Z를 넣든 상관없는 게 아니라 X에 대해서만 뭐를 갖고 있다? 항체 능력을, 방어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다. 알았어요? 자, 지금 일단 체액성 면역은 그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되게 중요합니다. 먼저 보세요. 대식세포가 병원균을 잡아요. 그래서 막 분해를 할 때 궁둥이 끝에 보조티가 붙어 있다가 정보를 뺍니다. 정보를 빼서 어디 갖다 준다? 보조티와 그 다음 B림프 쪽으로 갖다 줍니다. 독성T하고 B림프 쪽으로 갖다 주고요. 이때 독성 T림프는 그 병원균에 의해서 감염된 세포를 찾아서 다 복구를 해요. 걔들 제거해버리고. 알겠습니까? 물론 이 감염된 세포에는 암세포도 존재합니다. 우리 몸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걔도 막 그냥 가서 공격해요. 여러분, 고등어 알러지 같은 거 있는 사람 봤죠? 번데기 알러지 이런 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같은 꽃가루 알러지 이런 거 말고요.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러는 줄 알고? 독성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뭔가 다른 세포가 들어왔는데 우리 몸에 있는 독성티가 걔를 병원균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조직 이식 같은 거 많이 영화에서 봤죠. 뭐 신장 이식했다든지, 그 다음에 심장을 이식했다든지, 쓸개를 이식했, 이런 거, 간 같은 거 이식할 때 조직 거부 있다고 그러잖아요. 조직 거부 반응이 있었다. 그 독성 T가 공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독성 T는 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자, 보조 T가 B림프 쪽으로 넘어가면 1차 면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B림프 자체가 분화가 되어서 누구누구로 바뀌는 거다? 형질세포와 누구로 바뀝니까? 기억세포로 바뀌게 되죠. 그럼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성해내는 겁니다. 문제는 항원이 다 잡히고 나면 형질세포는 사라져요. 근데 기억세포는 남았다가 2차 세포의 그 병원균의 침입에 갑자기 형질과 기억으로 분화하는데 그 속도가 엄청 빠르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 이거 누구 얘기한 거라고? 체액성 면역을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언제가 빠르다고? 2차가 훨씬 빠르다. 알겠냐? 2차가 훨씬 빨라. 자, 페이지 159쪽 가봐. 오른쪽 위에 그림. 자, 한 장 넘기면
159쪽 하나 넘겨봐. 그 그래프 보이지? 자, 거기에 보면 항원이 1차 침입을 했는데 그 그래프에 뭐라고 써있냐? 거기에 잠복기라고 써있지, 맨 앞에. 그럼 우리 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비특이적 반응이 무사히 일어나고, 그게 무수히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비특이적 반응이. 막 백혈구, 데이세포 이런 애들이 가서 막 걔를 때려잡고 있고, 보도티가 막 정보 주고 있고, 그 다음부터 잠복기를 거친 후에 항체의 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이유는 보조티가 비림프구, 체액성 면역을 지금부터 시작시킨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항체가 계속 커지잖아요. 커지게 되면 항원이 자꾸 줄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항원들이 잘 보이지 않으면 항체의 농도도 줄게 됩니다. 그러다가 2차 항원 A가 딱 침입했을 때는요, 남아있던 기억세포 자체가 바로 흉질과 기억으로 분할을 시작해서 엄청난 양의 항체의 농도를 만들어내서 즉각 제압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봐. 1차 때도 2차 때도 계속 존재할 수 있는, 뭐 그 세포가 계속 존재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억세포는 계속 존재한다. 자, 여기서 잠깐. 자, 바로 밑에 뭐가 있습니까? 백신이란 말 써있죠. 이 백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요? 백신은 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몽타주. 백신은 죽었거나 곧 있으면 죽을 병원균을 우리 몸에 강제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거나 곧 있으면 죽을 애들은 활동성이 떨어지겠죠. 근데 우리 대식세포가 걔를 공격을 하면서 그 DNA를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건장한 그 병원균이 들어오면 바로 잡아버릴 수 있도록 얼굴을 소개시켜주는 단계가 백신의 역할입니다. 근데 백신도 못 맞을 수 있는 우리 몸이 굉장히 허약할 때는 백신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그냥 항체를 때려 넣습니다. 항체는 뭐 하는 애들인데요? 군대라니까요, 군대. 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을 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군대를 집어 넣어버리면 그때 당시에 항원은 잡히겠지만 그 생명체는 그 병원균에 대한 면역력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몸이 너무 약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방주사 맞으면 야, 열 있는 사람 흔들어. 그럴 때 맨날 흔들었지? 맞기 싫어서. 그치? 그 열 있는 사람들은 그 백신 때문에 감염될 우려도 있어요.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심약한 애들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번식할 수도 있단 말이지. 알았어?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백신과 혈청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두라고. 백신은 자주 독립이야. 몸이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걸 훈련시키는 거고, 혈청은 순간적으로 항원을 잡는 역할, 면역력은 없어. 질문. 우리나라에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군대가 들어와 있어? 어느 나라 군대가 들어와 있어? 우리나라에. 모르니? 우간다군 들어와 있잖아. 우간다군. 알아? 이씨. 미군 들어와 있지? 너네 미군이 빠져나가면 우리 어떻게 되겠냐? 열세겠지? 맞아. 그럼 미군은 백신일까? 혈청일까? 혈청. 알았어? 미군이 정말로 우리나라를 걱정한다면 우리나라한테 무기 만드는 기술, 자주 국방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줘야지. 맞지? 뭔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거라고. 뭔가 빼먹을 게 있어서. 알았어? 이 영상을 찍혀갖고 말은 못하지만 미국의 가장 주된 목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우량산업 있지, 반도체 이런 것들 미국으로 갖고 가려고. 자기들이 독점하는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고 그걸 구실로 간섭을 하는 거라고. 그 동맹이 이런 헛소리하고 앞으로 그 동맹도 깨질 거다. 니네가 어른이 되면.
그때 주역이 너희들인데 니들은 성령 간다고 들떠있고 이러면 안 되겠죠. 소리는 졸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미국이 보고 있는데 그죠? 얘들아 밑에 니들 백신의 원리는 이제 알겠지? 소개시켜 주는 거라고 몽파주 그리게끔. 자, 면역 관련 질환 봐봐. 알레르기. 아까 알레르기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랬어? 비만세포의 히스타민 효과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알았어? 비만세포가 원래 염증, 외부에서 병원에 침입하거나 이러면은 백혈구 활동을 돕기 위해서 모세혈관을 확장하고 투과성을 높이고 이런 역할을 하는 애잖아. 근데 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도 병원균을 인식해가지고 과민 반응을 보인다는 거지. 피부가 붓고 막 이렇게 가렵고 이런 거. 이런 게 알러지 효과야.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은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자기 몸에 구성하는 세포 자체를 그걸 뭐라고 한다? 항원으로 인식하고 공격한다니까? 이 자가 면역 질환이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거. 알겠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나이가 드신 분들 류마티스라고 해야지.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이 그거야. 그 관절에 있는 그 물렁뼈 그런 조직들을 공격한다니까 우리 몸이. 자, 면역 결핍증 에이즈지 뭐. 누구 죽인다 그랬어? T 림프를 죽인다니까. HIV 바이러스. 알겠어요? 자, 밑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 AIDS의 그림을 봐봐. 그래프 잘 봐. 처음에 보조 T가 상당히 높이 있었어. 자, 봐라. HIV가 푹 커지니까 보조 T도 약간 커지지 같이. 근데 얘가 많아지면서 어때? 같이 줄어. 보조 T도 줄고 HIV도 줄어. 그런데 보조 T는 줄게 되면 다시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리거든. 근데 HIV는 쭉 커져. 나중에. 결국 뭐야? 보조 T를 다 죽여버려. 자, 그럼 여기서 에이즈 걸리면 그냥 죽을까? 아니야. 이 사람 또한 비특이적 반응은 있단 말이야. 그럼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 그럼 면역치료를 받으면 돼, 계속. 알았어? 병 걸릴 때마다 치료받으면 된다고. 돈 없는 사람이 문제인 거야. 그냥 죽는 거지, 뭐. 돈이 없으니까. 알겠냐? 오케이? 오른쪽 저기 날개끝 봐봐, 날개끝. 백신과 혈청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 자주국방은 면역이고, 백신이라고, 자주국방이.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군대가 주둔하는 건 뭐라고? 혈청이야. 우리나라는 혈청이라고. 알겠죠? 넘겨라. 자, 페이지 161쪽 잠깐 보고 간다. 161쪽에 그래프가 중간에 하나 있을 거다. 보이냐? 자, 항원 A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항체 A가 떴고, 그 다음 뒤쪽에 보면 항체 B가 떴다. 이거 뭘 의미하냐? 항체 A는 항원 A에 대해서 뭐가 있다? 기억세포가 존재할 수 있는 2차 면역의 시작을 보여준 거고, 항체 B는 지금 1차 면역이 진행된 건데 이것도 기억세포가 있다 없다를 확신 못한다. 왜? 2차 항원이 B가 들어와 봐야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분명히 옛날 백신 맞았는데요? 근데 기억세포가 존재하지 않으면 다시 맞아야 돼. 알았니? 그런 거 조사하는 거다. 알겠죠? 넘기세요. 자, 페이지 162쪽. 혈액의 응집 반응과 혈액형이 있다. 자, 이건 여러분 항원항체 반응을 배웠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거 의외로 잘 몰라요, 애들이. 이거 그냥 한번 보면 되게 쉽거든. 한번 봐봐. 정확하게 구분해. 자, 일단 혈액형의 혈액형이라고, 혈액이라고 해야 돼. 혈액에 응집. 여러분, 혈액이 응집된다는 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응집은 몸 안에서 핏덩이가 되는 거고요. 응고는
몸 밖에서 피딱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몸 안에서. 그럼 이 응집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내 말 잘 들어요, 여러분. 자, 혈액형이 무슨 형이 있어요? A형이 있고요. B형이 있고요. A, B형이 있고요. O형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거기에 여러분 RH 플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A형, B형, AB형, O형이 RH 마이너스도 있어요. 알았어요? 지금 현재로 우리가 혈액형이 종류가. 자, 그러면 이 혈액형이 과연 응집원과 응집이 되는 원인이 되는 놈이죠. 그 다음에 응집이 되는 소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얘들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정확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쓸게요. 피를 주는 자냐 받는 자냐. 정호. 야, 한자니까 그죠? 부끄럽다. 이 받는 자냐 주는 자냐. 누가 주는 자요? 너 수입과 수출 모르지? 너 수입 받을 숫자죠. 줄 공짜고 지금 이게. 피를 주는 애가 공혈자예요. 제공하는 애. 얘는 피를 받는 애고요. 이해 갔습니까? 잘 보세요. 피가 이렇게 간다. 알았어요? 이때 우리가 아까 항원 항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항체는 우리 몸 안에서 작용하는 애들이잖아요. 걔들은 공격하는 애, 방어하는 애, 방어하는 거 우리 몸을. 그러면 저기서 응집원, 응집소 누가 공격하는 애? 원이라니까 외부에 들어가는 애? 그래서 공혈자가 항원과 마찬가지 응집원이 작용을 해요. 얘가. 이 응집원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적혈구 표면에 있어요. 이렇게요. 그럼 수혈자는 이렇게 외부에서 혈액이 들어오잖아. 우리 몸에 혈액이 아닌 다른 혈액이 들어오잖아. 그럼 그걸 공격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얘는 응집소가 작용을 해요. 얘는 어디에 들어있냐? 혈청에 들어있어. 자, 이제 보세요. 공혈자에서 수혈자로 피가 갈 때 어떤 놈이 응집이 될까요? 응집원은 뭐라고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라지, 라지. 응집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정우야, 중요한 거야. 요거 보고 끝낼게요. 자, 이게 마지막이야. 응집소는 알파, 베타로 설명하는데 보는 바와 같이야. 잘 봐. 얘하고 얘가 만나면 죽어. 응집이 된다고. 혈관이 막힌다고. 그걸 할머니들이 뭐라고 그래? 내가 이게 조는 거 보니까 내가 좀 기가 막힌 거야. 알겠어? 니네 체했을 때 손 딴다고 그러지? 기를 뚫는 거라고 이게. 검은 피 나오잖아. 죽은 피라고 하지. 그게 이산화탄소가 많은 피야. 말 그대로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되냐고. 이건 살아요. 이건 살아요. 이건 이렇게 만나면 살아요. 이건 살고 얘는 죽는다고. 얘는 죽어요. 얘는 죽어요. 알았어요? 그럼 이제 봐봐요. 자, A형은 응집원 누가 있다고요? A가 있어요. 응집원 A가. 그러면 응집소가 반드시 있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베타가 있다니까요. 알았어요? 자, B형은 누가 있을까요? 응집원 B가 있고요. 응집소는 알파가 있어요.
그래서 A형과 B형이 만나잖아. 누구 하나가 누구한테 P를 줬으면 죽어버렸으면 이건 죽어요. 그냥 A형, B형 서로. P 주면 무슨 형이에요? 아이고 부끄러워. 무슨 형이에요? 오호. 무슨 형입니까? A형이에요? 어디 O형 참 진짜 나보내니까 들어가고 A형들 있는 곳에. 그죠? 열심히 살 수 있고요. 너는 목숨 잘 부지해. 왜 그러냐면 이 수업을 들어야 돼. 너는 우리 도시락이야. 죽이면 금방이야. 우리 피 주면 돼. 죽어야 돼. 까불지 말라고. 지금 킬러가 3명이나 있는데 어디 잠을 자고 있어. 마음 편하게. 봐라. A, B형은 얘도 있고 얘도 있다. 그럼 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 봐줄 수 있어요. 공격을 안 하니까 얘가 방어를 안 하잖아. 그 외부 혈액형을 다 봐줄 수 있다니까? 그런데 반대로 다 줄 수 없어요. 누가 하나 주면 다 뒤지니까 A, B를 다 갖고 있잖아. 응집원을. O형 어때요? 응집원이 없어서 유니세프예요. 다 줄 수 있어요. 누구든. 근데 응집소를 다 갖고 있어가지고 누구든 받으면 안 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RH 플러스 형요. 얘는 있습니다. 그냥 있다라고 하자. D 그러지 말고. 얘는 있어요. 그래서 RH 플러스 형은 RH 마이너스의 수열을 못해요. 얘는 없거든요. 없다는 건 얘가 얘를 줄 수는 있다는 거죠.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응집소가 없어. 응집소가 받을 수 있다고. 얘도 없거든요. 원래 없는데 나중에 생겨요. 받으면 생겨요. 그래서 받으면 죽어요. 처음에 없었어요. 근데 RH 플러스 형 수요를 받잖아요. P를 받으면 생겨요. 그래서 이걸 그 저가세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저가세포증. RH 플러스 엄마가 알겠습니까? RH 마이너스 엄마가 RH 플러스 I를 낳는 거죠. 이 RH 플러스 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RH 마이너스 엄마가 RH 플러스 I를 임신한 거죠. 첫 I를 분만할 때는 탯줄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럼 피가 섞이겠죠. 그럼 엄마 몸에 없던 RH 마이너스의 응집소가 생겨버리는 거야. 아이를 끊을 때. 두 번째 아이는 임신하면 죽어요. 왜? RH 마이너스 응집소는 태반을 통과합니다. 아이가 죽어요. 그래서 약품 처리를 하거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응집소를 약간 냉하게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한답니다. 요즘에는 뭐 두 번째까지 출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잘 알아둬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제 마무리. 자, 여기에다가 P를 담아 놓는데 표준 A 혈청이라고 쓸게요. 표준 B 혈청이라고 쓸게요. 여러분 딴 건 몰라도 이 말은 알아두라고. 혈청이요. 누가 작용하고 있다고요? 수혈자란 얘기예요. 쟤들이 둘이 수혈자입니다. 자, 철수의 혈액형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는 응집이 안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응집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둘 다 응집 안 되면 얘 뭡니까? O형이잖아요. 둘 다 응집되면 누구예요? A, B형이잖아. 이건 다 맞춘다니까. 저기서 헷갈려 애들이. 그럼 잘 들어보세요. 철수혈액형을 표준 B혈청에 떨어뜨리니 응집됐다면 표준 B혈청이라는 건 뭐냐? 얘입니다. B형. 여러분 B형은 어떤 응집원에 대해서 항원항체 반응을 해요? 이겁니다. 알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A라는 응집원과 응집된다고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형이야? A형인 거예요, A형. 뭔 말인지 알겠냐? 표준 비혈청. 혈청이란 말은 수혈자 입장을 쓴 거라고. 그럼 얘는 누구야? 공혈자거든. 그럼 얘는 응집원 A가 있느냐, B가 있느냐, 둘 다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란 말이야. 둘 다 있거나 없는 애는 금방 찾는다니까? 근데 표준 비혈청에 응집이 됐네. 표준 비혈청은 비혈액형 아이가 수혈자란 뜻이야. 그럼 B라는 응집원은 필요 없고 얘한테 있는 응집소가 필요한 거야. 알파라는 응집소. 알파는 누구랑 반응해? A랑 반응하잖아. 라지 A랑. 그래서 얘 A형이다. 그래서 표준 비혈청을 항 A 혈청이라고도 불러. 혈청, 수혈자. 이해 가냐? 지금 얘기가 이해 갔어?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니네들. 163쪽 얘기가 다 그 얘기야. 위에 그 빨간 원숭이는 RH 플러스 마이너스 0이고. 자, 여러분들 여기 숙제도 좀 해오시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준 프린트도 질문을 받을 거야. 그 다음 시간은 사실 세포 분열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여태까지 한 거 검사하고 테스트 할 거다. 알겠지? 고생했어.